자동으로 동영상이 GIF로 변환이 됩니다. 이 기능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퇴사함 투잡러에서만 다루는 영상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퇴사함 투잡러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쓰는 분들이 제일 관심사가 높은 분야죠. 블로그 체험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특히나 수익화에 관심이 많으신데 식상한 부분은 다 제외하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30대, 40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통은 직장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직장인분들께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아니면 짜투리가 남는 시간에 뭔가 블로그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이유가 부업, 수익화, 조금이라도 가게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체험단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고요. 블로그 체험단을 이미 하시는 분들도 볼만한 정보를 좀 담아 보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로그 체험단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블로그 체험단은 자영업자들에게 원고료 혹은 그들에게 맛집 이용권이나 아이템들을 제공을 받고 저희가 블로거의 입장에서 글을 써주는 행위를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광고를 해주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블로거들은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험단이 그러면 뭐냐, 어떤 걸 체험하냐,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카테고리는 정말 다양합니다. 유튜버를 보면 유료 광고 표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먹는 거, 여행, 진짜 콘텐츠는 너무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상호 간에 핏이 맞는다면 시너지 효과를 크게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10년 정도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다 더해보진 않았습니다만 협찬이랑 원고료 다 더하면 최소 1,000만 원은 될 거예요. 그만큼 요즘에는 많이 받고 있진 않지만 가게에 도움이 됐던 부분도 분명하게 있고, 저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많이 세이브를 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저만 이렇게 누리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쉽게나마 컨텐츠를 준비해봤고요. 우선 제가 예전 영상에 보면 체험단 50가지 정도를 추천해드린 사이트가 있어요. 그 영상을 지금 보시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체험단 리스트를 보면서 선정 확률을 더욱더 높여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인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20분 만에 블로그 체험단 작성부터 신청까지 꿀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좀 질문했던 중복 질문들을 모으고 기존의 영상을 이렇게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중복적으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을 위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 블로그를 운영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체험단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블로그를 저는 한지 이제 아까 10년이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한 계정만 10년이 넘은 거고, 최근에 퇴사한 투잡러 계정도 그렇고, 제 와이프 계정, 제 지인들 계정도 최근에 운영하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저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수치화가 정확하게 된 건 없어요. 어떤 광고주를 만나고 어떠한 체험단에서 운이 좋아서 글이 10개도 안 쓰고 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실제로 포스팅 한 7개 쓰시고 일반 문자 한 100명 정도인데, 본인이 이제 맛집이나 패션 쪽에 신청을 하셔서 되신 분들이 최소한 3, 4명은 제가 봤거든요. 딱 수치화된 건 없지만 최소한의 수치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일반적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지레 겁먹지 마시고 글 몇 개, 방문자 몇 개 이렇게 제한을 두시기보다 나만의 퍼스널, 제가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듯이 나만의 색깔, 나만의 블로그, 이런 식으로 나의 퍼스널 브랜딩을 해가면서 이러한 체험단은 수시로 신청을 하세요. 그런 식으로 작게 신청을 해가면서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진 건 없다. 일단 지원해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능한 지원을 많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로 어디서 신청을 해야 좋을까? 이제 플랫폼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플랫폼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에 블로그 체험단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아요. 광고하는 업체도 있고, 저는 블로거들이 쓴 거 보고 이렇게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초보분들이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은 자신이 선정이 될 만한 곳을 찾아가야 돼요. 유명한 업체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써줄 수 있는 회사 있죠. 회사로 따지면 나를 써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됩니다. 조금 경쟁률이 낮은 곳을 저는 위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썼던 곳이기도 하고 제 주변 분들도 많이 쓰는 곳인데, 강남 맛집, 리뷰노트, 미블 한 요 정도, 준체 한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에 선정이 되었던 딱 기억이 나는 체험단이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등급이 지금 준체 6, 7 이런 분들도 알고, 체력 등급 블로거 분들도 알고 하는데, 그분들이 쓰시는 업체들은 좀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오늘의 컨텐츠는 초보분들, 당장 직장인분들이 내일 개설을 하고 글을 10개를 안 썼는데 그런 곳을 추천해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강남 맛집, 리뷰노트, 미블 요 정도는 글을 10개만 써도 지원을 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이렇게만 말하면 대부분 여기서 끝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너 저번에 이거 물어봤잖아, 왜 신청 안 했어? 이러면 신청 방법을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같이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하고 이제 저만의 신청 멘트까지 한번 이렇게 적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노트에 들어왔으면 프리미엄 체험단이 있고 인기 체험단, 뭐 마감 임박 체험단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마감 임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신청을 했고 몇 명을 뽑고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줘요. 이랬을 때 경쟁률이 한 2.3대 1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갈 지역에 오늘 선정이지만 마감이 되면서 신청자 대비 뽑는 사람 이런 비율을 잘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할게요. 서울의 강동이라고 하고 보시면 3명을 뽑는데 66명이 신청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미달이 된 곳을 오히려 찾는 게 좋아요. 5명을 뽑지만 2명이 신청한 곳 이런 데를 한번 봐볼게요. 강아지랑 고양이를 분양하시는 곳이고요. 이런 미션을 진행을 해야 되고 적절히 조합을 해서 잘 써달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아지랑 이제 고양이잖아요. 신청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써요. 대부분 신청 한 마리에 이제 뭐 방문자 몇 명입니다. 방문자 100명이고 카메라 뭘 쓰고 카메라 아이폰 쓰고요. 선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쓸 거예요. 네, 저는 이런 거보다는 일단 저희가 가야 될 지역이 강동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동 근처에 살거나 그러면 그런 걸 좀 강조를 해주셔도 되고요. 강동 근처에 거주하며 평일 방문도 용이합니다. 사장님과 일정 조율에 최선을 다할게요. 추가로 이제 저희의 장점을 써주세요. 뭐 아까 말했던 일방문제를 써도 되고 아니면 저희가 상위 노출을 됐던 이력 같은 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 맛집에 3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 강아지 분양에도 최선을 다해 상위 노출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만의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해서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실제로 그냥 아까처럼 썼던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 때 선정의 확률이 더 높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카메라 구입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체험단 사이트를 보면 카메라를 꼭 필수로 써라 이런 곳이 있는데 저는 한번 물어봐요. 그런 경우에 지원하기 전에 혹시나 저도 또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물어보면 아닙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있으셔도 충분합니다. 대신 기종이 어떤 거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아이폰 12 프로를 썼었는데 제 블로그를 보고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답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갤럭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신기종이라면 한 5년 안쪽이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메라를 처음부터 막 사는 분들도 계신데 전 절대 비추하는 쪽입니다. 카메라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40만원에서 막 50만원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가 그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이미 누구나 들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사진을 잘 못 찍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사진은 좀 어느 정도 감각은 타고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블로그를 사실 인스타그램처럼 엄청나게 막 사진이 포커싱된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이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즘에는 아이폰이 인물사진 모드가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을 저는 잘 활용을 하는 편이고 인물사진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찍을 때 뒤에 있는 블러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제 만약에 주먹이 아이템이라고 생각한다면 음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뒤에를 다 블러 처리하는 그런 기능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사진법으로 촬영을 하는 것도 주변에 막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시기보다 한 아이템 메뉴판이면 메뉴판 음식이면 음식 그런 확대 컷을 좀 위주로 많이 좀 담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의 체험단 사이트에서는 15장 이상의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 다양한 사진을 찍으시고 확대가 된 컷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게 더 좋아요. 네, 뭐 간판 사진, 메뉴판 사진, 음식 사진도 뭐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혹은 그 음식의 제일 포인트가 되는 킥이 될 만한 사진
그런 사진을 위주로 많이 좀 촬영하시는 걸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의 사진을 많이 보세요. 저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었고, 그런 사진을 보면서 이런 느낌으로 이런 컷들을 위주로 내가 블로그 포스팅을 해야겠구나,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배우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GIF 촬영과 사진 일괄 보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이폰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앱에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GIF를 찍는다는 개념으로 3초 정도로 찍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해놓으면 3초짜리 동영상이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블로그 앱에서 GIF 만들기를 클릭한 후에 들고 오게 되면 자동으로 동영상이 GIF로 변환이 됩니다. 이 기능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대사함 투잡러에서만 다루는 영상일 겁니다. 이걸 유료 강의로 파시는 분들도 있어서 꿀팁 영상으로 한번 사이에 집어넣어 봤는데요. 이거는 진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정말 편하실 거고요. GIF가 어려우셨던 분들도 동영상을 키시고 3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내가 나중에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 GIF 만들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쉽게 GIF가 생성이 되실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사진 일괄 보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진은 보통 저희가 뭐 한 20장, 30장씩 찍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정하는 게 진짜 일이에요. 근데 그 색감을 한 번에 보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보정해 놓으면 이 한 장의 보정이 똑같은 보정으로 복붙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냅시드라는 어플인데요. 스냅시드에서 저희가 이제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를 가져오고 여기서 밝기, 채도, 선명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대표적으로 보정을 하나를 딱 해줘요. 여기서 한 장만 해주고 나중에 내보내기를 누릅니다. 내보내기는 저장이랑 같은 말입니다. 내보내기를 눌러준 다음에 한 장이 저장이 된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진을 한번 열어보세요. 새로운 사진을 열게 되면 기존에 보정했던 마지막 편집이라는 그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전에 보정했던 사진에 대한 보정값을 이 어플에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편집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마지막 편집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보정 값을 똑같이 복붙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했을 때와 다르게 사진을 보정하시는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실 거고, 일괄적인 보정을 좀 꿈꾸셨던 분들, 좀 톤 앤 매너를 맞추시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걸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많이 지금 정보를 풀고 있는데요. 이 부분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진짜 출퇴근 시간 20분 안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영상은 진짜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앞으로 준비하실 분들은 저장해 두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서 지인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키워드 작성법, 제가 정말 많이 영상에서 다뤘던 건데 아직도 많이들 질문해 주세요. 어떻게 키워드 잡아야 되냐. 제일 좋은 거,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키워드 마스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만약에 뭐 강남 맛집이면 강남 맛집에 대해서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그걸 네이버 블로그에 다시 들어가서 스마트 블록, 저희는 초보 블로거니까 스마트 블록이라는 또 강남 맛집에 또 세분화된 키워드를 또 찾아서 키워드 마스터 안에서 조회를 다시 해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들어갈 만한 키워드가 있는지 요거를 확인하고 키워드를 꼭 다뤄라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퇴사한 투자로 검색하신 다음에 제가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 정말 한 20분 넘게 열심히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거 한 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드는 다루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팅하는 방법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늘 이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직장인분들 제 영상 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30, 40대 분들부터 10대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어느덧 구독자도 이제 거의 3,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늘 열심히 구독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2024년이 9월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10월까지 이제 포함하면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1일 1포스팅은 힘드실 거예요. 특히 초보분들은 일주일에 한 2개만 7일에 2포 이 정도로 목표를 하셔서 내가 좀 생활비도 세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 또 연말에 지인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면서 그렇게 좀 절약하시고 내 데이터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또 질문해 주시면 언제나 저는 다 모든 댓글에 악플이 아닌 이상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고요. 끝까지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올해 목표는 블로그를 세우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블로그 7일 2포 약속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